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랜드로딩 온 오토파일럿, 이 책은 미국에서 경찰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75채의 임대 사업을 했던 마이크의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는 참고로 월세가 한 달에 10만 불씩 되니까 은퇴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본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개시하고 가장 중요한 세입자 유치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실이겠죠. 수익을 어떻게 늘리는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 상식부터 보시죠. 10만 불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물론 뭐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캐나다에서도 제가 어제 리뷰한 어, 책에 보면 조소득 수익률이 10% 이상인 거를 대상으로 비교를 하라고 돼 있죠. 그중에서 고르라고 돼 있는데 이 책에서도 비슷하네요. 10만 불짜리 주택인 경우면 월세가 800불이니까 연 수익으로 따지면 대충 9,600불. 그러니까 9.6% 정도가 되죠. 이 친구도 10만 불짜리 주택을 기준하면 월세가 한 800불, 이익이 한 553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그걸 비용 247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금이 제일 많고요. 세금이 1%가 조금 안 되죠. 한국이 지금 7.2%라는 거는 그래서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1%가 안 되고 캐나다가 가장 높은 데가 3% 정도니까 캐나다처럼 소금이 세금이 높은 데보다 두 배가 넘으니까요. 물론 뭐 주별로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금이 높은 나라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80불 정도. 이거는 주택관리자, 그러니까 프로퍼티 매니저를 채용했을 때 들거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회사한테 맡겼을 때 보통 10%를 주거든요. 월세가 800불이니까 80불이면 10%가 되죠. 이건 뭐 시간 들인 비용입니다. 아니면 이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초기에는. 그런데 밑에도 나중에도 나오지만 만약 내가 투자하는 데 시간을 쓰면은 이 이상 더 벌 수 있다 그러면은 매니지먼트 회사한테 맡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수리비가 50불. 수리비를 어떻게 해서 줄이는지에 대해서도 뒤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수익증대 항목에서 나오죠. 보험이 25불. 보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어떻게 가입한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프로퍼티를 투자를 하지만 저자는 단독주택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손이 많이 가죠. 한 채밖에 없는데 물론 월세는 좀 많을 겁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단독주택 임대할 때는 눈 치우기나 쓰레기 치우기 뭐 이런 거는 원래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렌트에. 근데 그거는 본인 직접 하는 거로 하고 그러면 손이 좀 적게 들겠죠. 물론 이거를 외주 주는 방안도 있는데 그 비용하고 비교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제설이나 쓰레기 처리는 직접 해도 별 부담은 없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윈윈 상태가 되는 거죠. 세입자도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약간 운동으로 그리고 뭐 랜드로드는 비용이 적은 쪽이 유리하죠. 전기와 수도는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뭐 이것도 빼는 게 훨씬 더 어, 편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좀 아껴 쓸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도 좋죠. 그리고 다가구, 상가, 토지 순이라고 합니다. 수익률은
상가 임대는 수익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하면은 원래는 세금, 보험, 뭐 수리 이런 걸 전부 세입자가 부담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공실이 발생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 보험, 수리 전부 다 랜드로드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가 임대는 공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자, 그럼 사업 개시를 어떻게 하는지 보죠. 이 친구는 경매로 저가 취득을 했습니다. 이 캐나다는 미국하고 좀 다른데 캐나다는 경매해도 경매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되고요. 미국하고 한국은 경매로 싸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지역에서 싼 걸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지역은 바꿀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그런데 물건은 바꿀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허물고 지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수 지역에 있는 상태가 나쁜 주택을 시가보다 더 싸게 그러니까 땅값보다 더 싸면 되겠죠. 그러니까 철거비 땅값보다 철거비 뺀 것만큼 그거보다 더 낫다면 싸게 산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뭐 허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올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하면은 그 임대료가 원래보다 많이 나오겠죠. 그 시장 평균 이상을 받을 테니까 올 수리를 해서 그러면 그 임대 수익률에 맞게 시장가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도 돈을 뭐 충분히 버니까 괜찮고 뭐 그냥 팔아 넘겨도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자산관리자 비용이 한 10%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경매로 저가로 해서 사서 판 그게 시간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직접 자산 관리를 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자산 관리 직접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매 쪽에서 돈을 버니까 그때부터는 자산 관리자한테 맡겨서 10%를 매출을 주고 했고 경매만 그리고 그 월세가 한 달에 10만 불 이상이 될 때부터는 아예 전업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경찰을 그만두고. 뭐 그거는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최소한 이 프로퍼티에서 나오는 소득이 자기 소득의 2배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보통 한 어, 조수익률이 10% 이상에서 본다고 했는데 순수익률이 5%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월세가 자기 월급의 2배는 돼야 실제로 떨어지는 돈이 자기 월급만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인 설립은 이 대출이나 세금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 뭐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책임 뭐 다치거나 이랬을 때 개인이 무한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걸러주죠. 그래서 법인 설립 검토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저자처럼 월세가 10만 불씩이면 1년에 뭐 100만 불 이상 월세를 받으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법인을 하는 것이 좋고 처음부터 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느 수준 이상이 됐을 때 할 건지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증거 수집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어느 나라나 세입자 보호는 하거든요. 그래서 렌트 인상이라든지 혹은 파손에 대해서 입증할 내용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퀘벡주는 세입자 보호를 많이 하는데요. 렌트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올립니다. 하지만 수리에 대해서는 집주인 의장으로 판단을 해요.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렌트는 세입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수리는 다르거든요. 수리는 아껴 쓰면 조심해서 쓰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리뷰할 때 얘기를 했지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 건데 집을 사는 이유는 월세를 받기 위해서죠. 월세를 받아야 내가 비용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팔더라도 월세가 많아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세입자 유치하는 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세입자를 유치하죠. 퀘벡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안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뉴브런즈윅도 그런데 그리고 뉴펀드랜드도 그러고요. 온타리오 같은 경우나 밴쿠버, 브리티시 콜럼비아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임차 계약도 하는데 다른 쪽 동부 쪽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좀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광고는 집 앞에 포렌트 해가지고 사인을 두거나 포스터를 비치하는 겁니다. 사인도 시청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로어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불어거든요. 방트 그러면은 for sale이고 어로어 그러면은 for 렌트가 됩니다. 이런 걸 제가 몬트리올에서 5주 정도 불어 연수를 받으면서 많이 봤어요. 처음엔 뭔가 했는데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게시판을 많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게시판을 어디다가 하느냐 아무데나 하는 건 아니고 저번에도 스몰 비즈니스 마케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1년에 그 유동인구의 50% 이상이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유동인구라는 거는 여기서는 내 집에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다닐 만한 곳입니다. 뭐 사람들이 슈퍼마켓은 누구나 가죠. 그러니까 슈퍼마켓 게시판이 중요하고요.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도 어디죠? 제가 주로 가는 소비스나 아니면 아틀랜틱 스포츠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이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뭐 돈을 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코인 란드리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코인 란드리 들어가면 일단 넣고 끝날 때까지 뭐 딴 데서 일을 보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안에서 잡지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슈퍼와는 다르게 시간이 많으니까 좀 자세히 볼 가능성이 높죠. 식당도 내가 원하는 그 레벨, 내가 원하는 나이대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죠. 모든 식당에 다 할 필요는 없고 교회나 철물점도 주로 갑니다. 뭐 교인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갈 거고 철물점도 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직접 가서 사다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만큼은 아니더라도 철물점도 많이 가죠. 판촉물을 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키홀더에다가 전화번호하고 홈페이지를 놓으면 항상 보니까 생각날 때마다 어,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게시판은 한시적이죠. 자석 달력도 만들어 놓으면 보통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보죠. 그래서 밑에 있으면 우리가 중국집이나 아니면 치킨 배달하듯이 똑같이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비수기에 공실이 예상이 된다, 공실률이 높다 그러면은 쿠폰을 발행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렌트 프리 같은 걸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렌트 자체를 깎아주면 이게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임차료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뭐 반 달치나 한 달치, 뭐 많으면 두 달치를 렌트 프리로 합니다. 물론 뭐 12개월 이상이라든지 뭐 2년 이상 살 경우에 렌트 프리가 된다는 조건을 달아야 되겠죠. 아니면 뭐 두 달 렌트 프리인데 두 달 살고 나가면 안 되겠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 할인할 때 아까 몇 가지는 빼준다고 그랬는데 그 빼는 거 말고 꼭 그 포함해야 될 거는 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무 깎아줘야 되거든요. 공도나 외부급수, 외부급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시에서 수도 사업을 하면은 내부는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해야 되지만 외부는 시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시큐리티 문제인데요. 저도 뭐 그냥 우연히 지나갈 수도 있는 길인데 만약 거기다가 뭐 로이터링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아무래도 돌아가게 되죠. 그게 세입자한테는 좋습니다. 그걸 게시를 하고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를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게 뭐 작동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이 친구는 경찰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페트롤카를 주차를 일부러 시키기도 한답니다. 그 경찰차 주차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서 범죄가 일어나긴 좀 어렵겠죠. 우발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공실이 해결이 됐다면 어떻게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걸 보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레베뉴 자체를 늘리든지 아니면 익스펜스를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둘 다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제안하는 거는 팩트를 어 허용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허용을 하면은 물론 청소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건 조건은 분명히 달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월세를 25불 정도를 패트 하나당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개는 잘 안 받고요. 고양이는 뭐 25불씩 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자취하는 집에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긴 한데, 물론 뭐 똥을 아무 데나 싸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키트리터라고 이렇게 똥 싸는 곳을 정해 놓으면 거기 가서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훈련시키기가 좀 어렵고요. 훈련된 개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물어 뜯을 수가 있어요. 가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도 뭐 음식으로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물으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손상 위험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더 받고 손상된 거는 체크를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부가를 올릴 수도 있고, 보통은 두 사람이 들어가죠. 뭐 그게 스튜디오나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아이들 포함해서 한 4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 두 사람 기준이라면은 두 사람이 넘는 경우, 그러니까 세 사람 이상인 경우는 뭐 한 사람당 50불씩 더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창고나 주차장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차가 없다면 그만큼 싸게 해서 공실료를 줄이고 대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차하는 방안도 있겠죠. 비용 절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도 25불 정도를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견적을 물론 서너 군데 받지만 견적 받아서 그대로 계약을 하면 첫 해는 싸게 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막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리비도 줄여야 되는데 카펫이 목재마루보다 반값이긴 합니다. 그런데 카펫은 리노베이션이 불가능해요. 아예 갈아야 되는데 목재마루 같은 경우는 비싸긴 하지만 리노베이션 할 때 그냥 드림 샌더를 빌려다가 갈아주면 됩니다. 갈고 위에다가 베니스를 칠하면 되거든요. 그게 좀 장기적으로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doityourself.com에 가면은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직접 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refinishing oak hardwood floor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드우드 플로어가 있으면 카펫 플로어보다 임대료도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하에 비닐 마루를 사용하는 거나 고빈도 상업 타일을 사용하고 리노베이션 하는 거나 뭐 키 커팅 기계로, 가끔 뭐 키를 잊어버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키 커팅 기계가 있다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고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미국 케이스를, 그것도 부업을 하는 거를 봤습니다. 보면은 부업으로도 가능해요. 특히 시작할 때는 부업을 하는 게 낫고요. 어느 정도가 되면 매니지먼트 회사한테 넘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충분히 소득이 된다 그러면 전업으로 혹은 뭐 전 은퇴를 하시고 계속 렌트 회사 관리 회사에다가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이 임대 사업을 20년 이상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리뷰에 뭐 너무 내용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내용 이 정도면 충분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번에 리뷰를 했고, 한국은 뭐 제가 해봤고요. 그리고 미국까지 비교해 보니까
예, 지역을 벗어나서 대충 어 비슷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한 것도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올해 리졸루션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했다면 결심을 하십시오. 결심하시고 중요한 거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독서부터 시작을 했든 아니면 뭐 직접 투자에 나시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어 그 시크릿에서도 나오지만 간절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어 항상 생각을 하면 행동이 그 생각을 따르게 돼 있어요. 거기서 제지당하지 않도록 좀 더 간절하게 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